74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책편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조세정책을 보려고 하는데, 자, 조세정책 한 문제 나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제와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합니다. 자, 74번처럼 의외로 이렇게 단순하게 세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세금에서 보유단계에 해당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재산세고요. 처분단계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1번이고 이거 다음에 체크포인트로 정리가 됐으니까 다음 체크포인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7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5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그 다음에 보유세이면서 누진세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분 우리 취득단계 국세로는 뭐냐면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단계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처분단계는 양도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취득단계 지방세로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단계 재산세, 처분단계 지방소득세. 의외로 세법을 하시는 분은 가볍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출제가 우리 개론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요. 하나 이제 우리 그 평가사 시험에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합니다. 6월 30일이 아니고 언제가 과세 기준이라고요?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된다. 이런 문제도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등장을 했어요. 75번의 체크포인트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76번입니다. 조세에 관한 거 틀린 거 됐어요. 1번 취득세 감면은요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 맞죠? 2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 하는 조세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양도세의 중과는요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다. 맞습니다. 동결효과 그러면 안 판다 이런 뜻이죠. 안 파니까 공급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예. 4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보유단계 하는 조세다. 맞습니다. 그러면 5번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 부과하는 조세다. 이게 틀렸죠. 재산세 보유단계 아닙니까? 해서 7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옳은 것 됐네요. 자,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1번은 틀립니다. 자, 1번은 수요자한테 부과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2번은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했어요. 임대주택은요, 세금을 누가 납세를 하느냐? 주인이 납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은요, 공급의 감소가 생긴다. 이거 해주세요. 공급이 증가가 아니고 공급이 감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임대주택의 세금은 공급자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재산세는 공급의 감소다. 말하자면 임대주택 재산세 많이 매기면은 건설 사업자가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의 감소는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해서 틀렸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거 틀렸죠. 예, 세율을 낮췄는데 왜 감소입니까? 세금과 금리는 부동산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증가. 그 다음에 4번
동결 효과 그러면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말은 틀리고, 말하자면 안 팔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해서 틀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번 토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0이다. 0이다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 바로 이 부분은 77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바로 이 내용은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조세 정책은요, 간접 개입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간섭하는 방법이 금보세행은 간접 개입이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면 비례세라고 하고, 비례세는요 역진세 효과가 있다 기억합니다. 여기서 역진세라는 것은 서민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누진세는 차등 부과를 하는 거죠. 부자한테는 좀 많이 매기고 서민한테는 조금 이제 적게 매기는 거죠. 그러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회비를 거둘 때 똑같이 회비를 거뒀다 그러면 비례세고, 그러면 소득이 적은 친구가 좀 부담 느낀다. 이걸 역진세.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친구한테는 좀 많이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적은 친구는 적게 내게 하는 거. 이게 소득의 재분배고 누진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이제 높게 매길 때 동결 효과 그럼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안 파니까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재산세는요 보유과세고, 보유과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에요. 부담이에요. 납세가 아니에요. 납세는 주인이 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납세를 하고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럴 때, 자,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전가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공급의 감소로 문제를 풀으세요. 공급의 감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에 얼만큼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은 부가액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가액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선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세금이 없을 때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100만 원만큼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해갖고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이 1,070으로 올라갔다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없을 때는 1,000만 원만 내야 됐는데 세금 100만 원 때문에 70만 원을 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세입자가 낸다. 수요자 부담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몫은 수요자가 낸다. 그래서 1,070을 수요자가 냅니다. 그럼 주인은 1,070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세금 100만 원을 내고 주인 몫은 970이 돼서 30만 원은 이제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자는 돈을 더 내고 공급자는 덜 받아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럴 때 누가 많이 내느냐라고 할 때는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일수록 탄력적일 때는 세금 부담이 적다 이 말이에요. 탄접이고 이렇게요. 세금은 탄력적일 때 세금을 조금 낸다. 갈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세금 안 내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세금 내라고 하면은 내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조금 내고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부담이 적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비탄력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세금 때문에 우리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 다시 비탄력일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요. 탄력일 때는 갈 데가 많으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 우리가 기억할 때 탄접이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런 말이 나와요. 완전 그러면 전부 이렇게 합니다. 비탄력 그러면 낸다 이런 뜻이에요. 탄력 그러면 안 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 그러면 완전 전부 비탄력 낸다. 앞에 수요니까 수요자가 다 낸다 이렇게.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러면 전부 낸다. 앞에가 공급이니까 공급자가 전부 낸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완전 탄력 그러면 전부 안 낸다는 거예요. 앞에 수요자가 전부 수요가 완전 탄력했어요. 그럼 수요자가 전부 안 냅니다. 그럼 누가 다 내야 돼요? 공급자가 전부 낸다. 이런 말이 숨었죠.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 그러면 공급자가 전부 안 내요. 그러면 전부 반대로 누가 냅니까? 수요자가 낸다. 이런 말로. 그래서 완전 그러면 전부, 비탄력 그러면 낸다. 탄력 그러면 안 낸다. 이렇게 세금을 이제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비탄력일수록 세금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낸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은 무조건 경제적 손실이 커져요. 그런데 이 경제적 손실은요, 비탄력일수록 작아진다 이 말 하자는 거. 다시요. 경제적 손실은 비탄력일수록 작아진다. 그럼 이 손실이 적다는 것은요, 왜 경제의 손실이 작아지느냐? 비탄력이라는 건 물량이 적어요. 변동이 적어요. 그래서 왜곡이 없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공급이 완전 비탄력인 상황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땅이라는 것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수직이니까는요. 그래서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왜곡이 하나도 없으면서 손실이 없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어서 토지세 수입만으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다. 이런 사람도 꼭 기억을 합니다. 33회 때는 물어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부과를 했을 때 아까 주인이 납세를 하고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부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세금 없을 때는 1,000만 원, 그래 100만 원 세금을 내서 1,070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70만 원은 누구 몫이다? 수요자가 낸다. 이렇게. 예. 그리고 30만 원은 누가 낸다? 공급자가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070이라 가정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수요자의 목, 내려간 게 덜 받는 것은 공급자의 목 이렇게 되고, 그럼 누가 많이 내느냐? 탄접이고, 탄력적이면 갈 데가 많으니까 세금을 조금 내고, 비탄력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탄력이다? 그럼 임차인 부담이 적어요. 그럼 누구 부담이 많을까? 임대인 부담이 많죠. 임차인이 비탄력이다?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담이 크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만약에 완전 비탄력 그러면 전부 비탄력 낸다. 완전 탄력 전부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가시고요. 자, 그런데 세금은 탄접이고지만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반대로 돼서 비탄력적일수록 손실이 적어진다. 왜 그럽니까? 왜곡이 적기 때문에. 비탄력은 수량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비탄력일수록 손실이 적어지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손실이 없으면서 왜곡이 없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고, 땅에다가 내는 세금으로만 국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헨리 조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세금 정책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용어 백선에다가 그림까지 그려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결론은 세금은 탄접이고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은 반대다.
세금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자의 몫이다. 못 받은 것은 공급자의 몫이다. 자, 이런 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78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어요. 조세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거는 원리니까.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말하자면 왜곡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왜곡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 비탄력일수록 왜곡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2번. 양도세를 중과하면 보유기간이 뭐라고 한다? 늘어난다라는 거. 안 판다 이 말이야. 안 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졌어요? 보유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귀착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떠넘기는 걸 전가라 하고 마지막에 부담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귀착인데 결론은 탄저비고다. 탄력적일 때는 갈 데가 많아서 조금 내고 비탄력일 때는 갈 데가 없어서 많이 낸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3번도 맞는 말. 4번.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모든 세금은 전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집 보유세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틀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그 입역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상당히 이제 개론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입역 문제로 문제를 풀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해서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어렵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반복으로 하시고 한 번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기 어렵다면은 특히 내가 잘 안 되는 파트를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제 하시면은 훨씬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반복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최신 기출 200제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